칠흑 같던 밤, 당신의 길을 밝혀줄 거인의 이야기. 혹시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드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벽,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모든 걸 놓고 싶었던 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일군 한 남자가 있습니다. 1, 2, 3. 수많은 위기와 불가능의 순간, 그는 어떻게 주어진 운명을 기회로 바꾸고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마음에 새기며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바로 세웠던 인생을 역전시키는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5.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전환점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장. 운명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려나가는 지도다. 정주영 회장은 운명이란 것을 이미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운명을 하늘이 우리에게 거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수많은 길과 목적지가 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길을 그려 넣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인생은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젊은 정주영이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 땅에서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 배달이 아니라 한 가정의 양식이자 가게의 신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비를 퍼부었고 며칠 동안 쏟아진 폭우는 서울의 길이란 길은 모두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쌀자루를 자전거에 싣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흙탕물 강으로 변해버린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싱싱 달렸을 익숙한 길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젊은 정주영의 마음속에도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잃게 될 텐데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게로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면 주인은 이해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그렇게 흙탕물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골목길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잣집 담벼락과 낡은 판잣집 사이로 나 있던 비좁고 구불구불한 그 길.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길이 절망의 순간에 유일한 희망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흠뻑 젖어 엉망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버려두고 무거운 쌀자루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그 낯선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질퍽이는 지늘게 발이 빠지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는 희열 때문이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인 그를 보고 고객은 깜짝 놀랐지만 이 궂은 날씨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그의 모습에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그는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벅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무수한 길이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찾아내려는 의지와 관점을 바꾸는 용기다. 그날의 경험은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간다는 그의 유명한 어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취업의 문턱에서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 준비 속에서 또는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하며 주어진 운명을 탓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문제는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보라는 하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수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실패의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지도를 이제는 새롭게 그려볼 때가 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막다른 길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아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과연 어떤 길이 보일까?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은 무엇일까? 마치 폭우 속에서 작은 골목길을 떠올렸던 젊은 정주영처럼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2장. 당신의 가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남들보다 더 앞서는 나를, 좋은 학교, 번듯한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SNS,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세상. 혹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쳐본 적 없으신가요? 잠들기 전 문득 공허함이 밀려오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뒤척여 본 밤은 없으신가요? 이 거대한 성과주의의 압박 속에서 정주영 회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는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폐병을 앓으며 병상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바로 그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 하나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린 소년에게 병실의 시간은 더디고 또 무료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어린 마음에도 자책과 절망이 어둠처럼 스며들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서 빨리 병이 나아서 다시 밖으로 나가 뛸 수 있기를, 그래서 가족에게 보탬이 되는 무언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안쓰럽게 쓸어주던 어머니가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영아,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우리에겐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야. 처음에 어린 정주영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 내가 어떻게 충분하다는 걸까? 그에게 충분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주어지는 칭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가 생각했던 칭찬과는 다른 아주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여전히 병실 천장만 바라보는 아침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것에 의식을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와 벽지에 닿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어 보았습니다. 폐를 가득 채우는 공기의 감각, 심장이 규칙적으로 쿵쿵 울리는 미세한 진동, 그것은 분명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말한 충분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었습니다. 성과나 결과물로 평가되는 조건부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그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나는 실패했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과거의 나와 혹은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존재의 기쁨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이룬 성과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인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히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감사의 기도는 나는 부족하다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성과를 향한 조급함 대신 존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하루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3장.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의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 혹시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극적인 한방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사둔 주식이 몇십 배로 뛰어오르거나 우연히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거나 마치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짜릿한 순간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그런 거대한 성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목표 앞에서 지금의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걸 언제 다 하지 하는 막막함에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주영 회장은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 그런 거창한 계획이나 행운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들을 매일같이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종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시작은 그가 젊은 시절 쌀가게에서 일할 때의 아주 작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젊은 정주영에게 마당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빗자루를 들고 쓱쓱 쓸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인이 그의 손을 조용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를 어떻게 잡아야 힘이 덜 드는지, 먼지가 날리지 않게 빗질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쓸어낸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모을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고작 청소 하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주인의 설명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게 마당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먼지를 한쪽으로 밀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청소라는 일 안에 분명한 원리와 효율적인 방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막막하게만 보였던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청소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의 집합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내 의지대로 통제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해낼 수 있다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3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동료를 보면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퇴근할 때 내 신발은 꼭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오기, 점심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기, 와 같이 아주 사소하고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소한 일을 한다고 해서 가난한 현실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1년이 쌓여가면서 그의 내면에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은 정해진 운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작은 선택과 행동으로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5분 더 일찍 일어날지, 찡그린 얼굴 대신 미소를 지을지, 퇴근 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을지, 이 작디작은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거대한 계획은 잠시 접어두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의 좋았다 3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노트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출근길에 만난 가게 주인분께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정말 바빴지만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퇴근하기 전 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성실함의 증거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나 꽤 잘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당신은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기록할 이 작은 좋았다 3가지에서 시작됩니다. 4장. 없는 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하고 세상을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부족한 돈, 부족한 시간, 부족한 배경과 인맥, 이 없는 것들 때문에 나의 가능성마저 가로막혀 있다고 느끼며 좌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지금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손에 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없음과 어려움은 결코 포기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가는 단단한 숫돌과 같았고 안일한 정신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채찍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신념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은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였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고 잿더미만 남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는 미군 차량을 수리하는 작은 정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수리 요청에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고칠 부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려 제대로 된 볼트 하나, 너트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하며 포기했을 겁니다.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없어서 못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의 눈은 불가능을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아 헤매는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낡은 공장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기술자들은 잿더미 속을 뒤져 쓸만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공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근, 찌그러진 드럼통, 버려진 기계의 잔해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고철 쓰레기였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낼 소중한 재료였습니다. 망치 소리가 밤낮으로 공장을 울렸습니다. 캉캉캉. 그들은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고 구부려가며 원래의 부품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매끈할 수는 없었습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모양새도 어딘가 투박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직접 만든 부품으로 수리를 마친 차량을 본 미군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감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정품 부품보다 정주영이 고철로 만든 부품이 훨씬 더 가볍고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예상치 못한 장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절망했던 바로 그 결핍이 관점을 바꾸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차별점이자 경쟁력이 되는 기적의 순간이었죠. 만약 그에게 모든 부품이 넉넉하게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그저 주어진 부품을 조립하는 평범한 기술자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의 잠자던 창의력을 깨웠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지혜와 창의력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풍족한 환경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만났을 때 마치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나는 가없어서 못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좋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뇌를 잠에서 깨우고 당신의 잠자던 창의력에 시동을 거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없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준비물입니다. 그 결핍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십시오. 5장.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마디의 힘. 우리는 어쩌면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혹독하게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완벽주의.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 그렇게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야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 하지만 그렇게 끝없이 긴장하고 달리기만 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단 한마디의 말이 수백 번의 채찍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정주영이 아직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기 훨씬 전 작은 가게의 직원으로 일하며 온몸으로 그 진실을 깨달았던 어느 날의 경험입니다. 당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가게의 모든 주문과 거래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된 작은 수첩 하나를 그는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에게 맡긴 신뢰의 증표이자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수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왔던 길, 물건을 건네주었던 거래처, 잠시 쉬었던 골목길, 기억을 미친 듯이 되짚어봤지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작은 수첩 안에는 가게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믿어준 사장님의 신뢰를 송두리째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해고될 거야. 어쩌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지도 몰라.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고 두려움에 몸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는 몇 시간을 망연자실 길 위에서 헤매다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가게로 돌렸습니다. 사장님의 책상 앞에 선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떤 꾸지람을 들어도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수첩을 잃어버렸다고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사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젊은 정주영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그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날카로운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한 손길과 함께 아주 나지막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그 한마디에 젊은 정주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일개 수첩보다도 낮게 두어서는 안 되네. 수첩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한번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의 마음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법이야. 너무 상심하지 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괜찮다는 위로, 실수를 탓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사람을 몰아붙여 성과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감싸 안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경험 이후 괜찮아라는 말은 정주영 회장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이자 그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를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자를 찾아내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괜찮아,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결코 문제를 덮어두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추고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던 셈이죠. 이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에게 가혹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오늘 계획했던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 중요한 발표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혹은 기대했던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난 안 되라며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다른 실수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무언가 실패했더라도 스스로를 향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실수했으니 내일은 더 잘하면 되지. 이 한마디가 당신을 올가매던 자책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실수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동료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던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당신과 당신의 관계에 따뜻한 숨쉴 틈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 위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날카로운 채찍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한 청년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던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운명은 내가 그려나가는 지도라는 것,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믿음, 매일의 작은 성공이 모여 인생을 이룬다는 지혜, 결핍이야말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무기라는 역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괜찮아라는 한마디의 힘까지.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단 하나의 다짐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배운 것 중 당장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교훈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이 모여 서로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